할게요. 이제 71페이지로 가시는데, 쉬는 시간에 그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셨어요? 다 되죠? 차이, 안 생길 확률, 땡기는 거. 그래서 정보 가치는 그걸로 끝내버리세요. 그래서 그 정보 가치라는 거는 계산 문제만 배정이 되니까, 다른 이론은 제가 들은 걸로 가지고 끝내버리시고 시간을 줄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1페이지로 가는데, 71페이지로 가보세요. 71페이지로 가시면 지대론이라는 게 있어요? 학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 너무 하고 갔더니 그러더라고. 뭐 교수님, 왜요? 차에서 땡기는 게 낫대. 왜? 학자 이름 어렵잖아요. 찾았어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농경지 지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학자들이. 농경지, 농사 짓는데, 지대론을 보자는 거죠. 지대론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지대론이 무슨 아파 있었죠? 고전아파와 신고전아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셔야 지대론의 전반적인 틀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고전아파가 먼저죠. 그럼 토지의 인문적 특성, 자연적 특성. 그러면 토지가 생산할 수가 없다는 부중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토지는 생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부중성에 의해서. 그래서 토지가, 그러니까 지대라는 게 뭐냐면, 그냥요, 토지의 임대료예요. 갑돌이가 땅을 3억 주고 샀으면, 이건 따라서 지가, 토지의 가격. 이렇게 천천히 나가는 게 좋겠어요? 지가. 지대, 토지의 대가. 그럼 임대료를 받네. 농경지에서. 그래서 이제, 받는 거야. 100만 원을. 자, 그럼 지대라는 자체가 고전아파는 무슨 특성? 자연적. 토지가 부중성이라는 거 기억나나? 생산이 돼, 안 돼? 토지는 생산할 수 없는 재화라는 거죠. 그래서 부중성에 의해서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은 제한된 상태에서 그냥 사람만 늘어나. 그럼 인구가 증가하네? 인구는 사람 인자에다가 입구자를 써. 그냥 처먹는 인구가 증가해. 그러면 곡물 수요가 어떻게 되지? 늘어나요. 밀을 막 먹고 싶은 애가 배고파 먹고 싶은 애가 많아지. 그러면 곡물 수요가 적어진다, 늘어나는 거야. 그럼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 어떻게 돼? 그죠? 학교는 잘나면 다 잘해야 돼. 곡물 가격이 올라. 그러면 밀 가격이 오르니까 그냥 서로 재배하려고 그래. 땅을 빌리려고 하죠. 빌리는 임대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밀에 대한 생산물을 갖다가 판매하게 되면 그냥 생산비가 들어가. 그럼 생산비가 들어간 다음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료를 받죠. 자, 건물주도 그냥 비용이 나가. 그럼 거기서 임대료를 먹는 게 자기가 초과인을 먹는 거예요. 지대를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가만히 앉아서도 그냥 먹어. 그럼 이건 잉여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노력도 안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지대는 그냥이다 하나의 잉여다. 잉여네요. 맞아요? 근데 신고전아파는 그냥이요, 인문적 특성이에요. 그럼 아까 토지는 자연적인 생산이 안 되죠? 근데 그냥입니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죠.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뀌게 되면 그냥입니까? 택지 가격이 올라갑니까? 땅값이 올라가 버려요. 그럼 건설사들이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비싸지죠. 그럼 생산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그냥 분양가를 올려. 정말? 그럼 다른 견해라는 거죠. 조용하죠, 이렇게. 그럼 지대가 잉여다, 잉여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지대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분양가에 포함이 되는 거죠. 분양 원가 들어보셨어? 그냥 토지 취득가격이 들어가. 취득가격이 들어가요.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서 이 곡물 가격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곡물 가격에 안에 들어갔으니 이거는 잉여다, 생산 요소 비용이다. 그래. 그렇지? 그럼 토지는 그냥 생산할 수 있어.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네. 그러네. 그러면 잉여야 생산 요소의 비용이야. 비용으로 본 거야. 그 견해가 틀리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고전아파는 뭐로 보고? 신고전아파는 비용으로 봤어요. 그럼 여름철에 막 강아지 막 개 잡아먹으면 돼, 안 돼? 그럼 우리가 한 200년 된 고전 잉어가 있어요. 고전 잉어. 200년 된 잉어. 막 돌아다녀. 잡아먹으면 큰일 나. 근데 고전 잉어를 잡아먹었어.
그랬더니 그냥이야 누가 신고해. 비용이 발생하네. 그다음에 고전잉어 신고 비용 할 수 있어요? 그 고전화파의 대표적인 애가 리카도예요. 그 차액지에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차액지에서는 그렇지 비옥도예요. 비옥도 공부 열심히 했네. 그럼 차액지에서는 가장 핵심 K 포인트가 뭐다? 비옥도죠. 그럼 비옥도 같다 다르다. 그러면 차익이 생기겠죠. 비옥도에 따라서. 그래서 도도 나갔으니까 리카도 찍으셔야지. 그럼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어? 어떻게 알았어? 선운도 찍으면 안 돼. 리카도 찍어. 그럼 얘는 그냥이야 비옥도의 차이야. 그럼 갑돌이가 지주면은 어떨까? 다 토지가 다르죠? 비옥도가 같다 다르다. 열등제가 좋아 우등제가 좋아? 너는 열등반이었어 우등반이었어? 처음엔 우등반이라고 하더니 그러면 우등지가 좋죠? 우등지가 좋고 열등지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상급지면 얘가 중급지고 얘가 하급지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얘가 더 지대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대라는 것은 토지의 임대료죠. 그러면은 매출액이 있어서 수확을 하게 되면 그냥이야 비용이 나가. 생산비를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생산비의 차이가 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일정하다는 가정에서 다 100원 100원이면 그냥이야 비옥도에 따라 달라. 수확하는 게 달라요. 500원, 400원, 100원. 그러면 차익이 생기죠. 그 차익이 다 지대로 간다는 거죠. 여긴 제로고. 그래요? 그래서 요 차익이 그냥이야 비옥도의 차익이야. 그럼 얘도 차이가 생기죠. 그럼 얘 차이도 얘가 되니까 이 차익에 따라서 비옥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나? 그러면 땅이 많아 희소해. 희소성이 있죠. 땅이 희소하다 보니까 수확이 계속 체증하겠어요? 체감하겠어요? 체감하면 한계지라는 게 존재하죠. 한계지는 지대가 낮은 거를 얘기를 해요. 최열등지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확이 체감하다 보니까 요 최열등지에는 이게 비옥도가 낮으니까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제로다. 제로죠. 그럼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 갔어? 그럼 차익은 비옥도가 나왔어. 그럼 누구야? 리카르도. 그럼 얘는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무슨 합하죠? 뭐로 봤죠? 그럼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신고전압파가 있죠. 마르크스가 있어요. 절대지설이에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토지 사유화가 발생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소유권을 강조하죠. 그럼 소유권으로 그냥이야 절대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 마르크스가 얘기했죠. 그러면 얘는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 안 한다, 발생한다. 한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갈게요. 71페이지 가시면 차액제설의 리카도 있어요? 리카도는 1번 그냥이야 비옥도야. 세 번째 줄에 한계지는 우등지와 열등지 차이에 지주회가 지불하는 대가죠. 차익세를 얘기했죠. 지대 발생은 비옥도의 위치와 차이고 토지가 그냥이요 비옥한 토지가 희소해요. 그러면은 수확이 체증합니까? 체감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우등지에서만 계속 할 수는 없죠. 그럼 한계지라는 걸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이 초과연, 이 지대라는 건 다 초과연을 얘기를 합니다. 더 먹는 거예요. 다 지대라는 것은. 그래서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뺀 거죠. 그럼 한계지는 매상고에 생산비 일치하면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얘는 고전압파죠. 그냥 봤어요? 잉여로 봤어요. 그럼 뭐를 결정해요?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죠. 지대는 토지 생산물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 결과이지 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비용이야? 잉여야? 넘겨볼게요.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그냥이야 소유권을 강조해. 그럼 굴무시에 소유 토지 사유화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2번 토지의 소유권이 있으니까 그냥이야 절대적으로 요구해. 그럼 박스에 절대지대는 소유 자체의 지대 발생 요인으로
비옥도와 위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럼 3번 별표.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한 거를 근거했죠? 5번. 얘는 고전압파야, 신고전압파야? 그럼 칠판 봐봐. 그럼 지대를 그냥이야, 비용으로 봤어. 맞아요? 그 토지가 특별한 게 아니죠. 토지와 자본을 구분하지 않고 토지도 하나의 자본이니 지대가 포함되어 있으니 곡물 가격이 높다는 거죠. 근데 얘는 뭐가 높아서 뭐가 높아요? 지대가 높아서 곡물 가격이 높다. 지대가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전페이지 가시면은 튜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튜넨. 튜넨 찾으셨어? 고전압파라고 적으세요. 무슨 압파? 작가 리카도는 비옥도죠. 여기다가 수송비를 강조합니다. 무슨 비를 강조한다? 그럼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똑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위치지대설을 얘기를 해요. 위치지대설. 자, 그래서 우리가 입지가 교차를 합니다. 그래서 입지 교차 지대설이라고 하고 튜넨이 얘기하는 거죠. 저도 이제 학자 입장에서 저도 박사학위를 땄고 이 사람을 되게 존경하는 게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써요. 그러면 직접 농사를 져요. 그냥입니까? 자기가 체험을 합니까? 체험을 해서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썼다는 것은 고립돼 갖고 안 나가는 거야. 농사만 져. 대단한 학자야. 그럼 우리가 집약적과 조방적 기억나세요? 안쪽은 집약적이고 바깥은 조방적이죠. 그럼 안쪽은 그냥이야 지대가 높아.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어. 그럼 자동차 시대야, 우마차 시대야. 도로가 없죠. 그러면 각 방향 수송비가 똑같아 버려요. 그러면 이제 농산물을 판매하려면 그냥이야 장이 열려. 정말? 학습 분위기 굉장히 좋네. 그러면 그냥이야 다 모여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이야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 비례해서 지금 하는 거죠. 맞아요? 어머나! 그럼 나갈수록 무슨 비가 많이 들어간다? 안쪽으로 수송비가 절약되죠? 그럼 수송비를 절약하는 것만큼 지대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땅값은 비싼 거죠. 위치가 좋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냥이야 농경지를 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농경지는 그냥이야 비옥도가 중요해. 리카도가 얘기한 거죠. 근데 얘는 비옥도야 수송비야. 접근성을 갖고 따진 거예요. 별로 놀라진 않는데. 지금 도시에서요. 지금 농경지예요. 농사죠, 농사. 그러니까 리카도가 말이 맞는 거죠. 비옥도죠, 비옥도. 근데 튜넨께서 입지의 아버지면서 나타나시면서 그냥이다 수송비를 강조했다. 획기적인 거죠. 또 놀라운 척해 좀. 맞아요. 강의를 좀 그게 좀 즐겨. 그죠? 어차피 애들이 많이 나와. 그죠? 그러면 그냥이야 얘는 수송비야. 비옥도가 접근성이니까. 그렇죠. 이 농경지도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입지의 아버지라 그래요. 얼마나 중요하면 아버지라고 하겠어요. 굉장히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그만큼 입지를 완전히 고찰했다는 거예요. 그럼 갈게요. 얘는 지대라는 것은 아까 매상고에서 생산비만 뺀 거는 비옥도였죠. 여기다가 무슨 비를 강조했나요? 수송비를 추가하신 거죠. 대단하신 분이셔요. 존경해요. 자, 수송비입니다. 그래서 제 박사 논문 지도 교수가 입지 대가신데 이분이 기초 아버지셔. 그분의 아버지. 그죠? 자, 그러면 지대라는 것이 그냥이야 수송비에도 영향을 줘. 그렇지. 비옥도에 따라서 수송비를 추가한 거야. 야매도 있지만 이론이 강해야 돼. 또 그래라 야매 강사라고 맨날 그죠? 자, 그럼 얘는 수송비를 강조했죠. 그럼 우리가 100원에서 10원, 10원이면 지대가 80원이죠. 얘가 80원이면 10원으로 바뀐다는 것은 반비례한다는 거죠. 비례 반비례. 그러면서 그래프를 공부한 거예요. 수요곡선 아세요? 우상향, 우하향. 비례, 반비례. 반비례에서 우하향하거든요. 맞나요? 그럼 안쪽이 지대가 높죠? 중심지죠? 나갈수록 외곽이죠? 그럼 집약이 그냥입니까? 도심 안쪽에 있습니까? 가파라요. 얘는 더 완만하죠. 그래서 안쪽이 집약농업이고 바깥이 조방농업이라는 거죠. 자, 이 지가가 낮아지니까 추가적으로 한계라는 것은 나갈수록 낮아지죠. 한계 지대 곡선을 그린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약적인 놈이 안에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수송비가 절약됩니까? 근데 임대료는요. 많이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좀 센 거를 재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 안쪽은 집약 조방이면서 이걸 발견해낸 거예요. 고립국을 쓰면서. 대단한 학자죠.
무슨 비를 강조하셨고. 지대와 수송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우상향, 우하향. 기울기가 같다, 다르다. 안쪽에서 가파르다는 거죠. 이걸 이제 도시 이론에 영향을 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2번 있어요? 위치대설은 입지교차가 튜닝 얘기하셨죠? 비옥도는 동일하다고 하죠. 그래서 무슨 비를 강조했나요? 수송비죠. 그럼 거리가 중요하고 수송비가 중요하죠. 수송비 차이가 지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송비를 절약 안 해야 돼요? 절약해야 돼요. 그럼 나가서 봐봐. 얘도 고전압파야. 무슨 압파? 그럼 얘도 그냥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 안 해. 만약 봐봐. 100원에서 너무 많이 나가갖고 얘가 90원이 됐어. 그럼 얘가 제로네? 그럼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기해봐요. 그럼 그냥 수송비를 절약해야 돼. 절약하자. 그냥 줄이자. 그럼 얘를 줄이면 얘가 높아지죠. 그럼 지대가 높아진다는 거죠. 수송비 절약이 곧 지대라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럼 중심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수송비가 증가하죠. 지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매상고에다 생산비, 수송비를 뺀 거죠. 근데 수송비가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비례해서 증가해요. 그럼 만약에 1km에 10원이면 10원, 20원, 30원 간다는 얘기예요. 넘겨보세요. 자, 로마자 2를 보시면은 농경입니까? 이제 도시입니까? 도시. 거기 입찰지대 알론소 있어요? 건강한 소의 동생이 알론소예요. 알론소. 그 밑에 보시면 튀네이라는 학자 있나요? 얘가 이 알론소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럼 튀네이께서는 그냥 고립국을 썼어. 한계지대 곡선 얘기했지?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이 돼요. 그래서 이게 원점을 향해서 오목하다, 볼록하죠. 그렇죠? 오목이야, 볼록이야? 볼록이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면 배가 나왔어요. 이렇게. 뭘 향해요? 원점을 향해서. 6과목 중에서 어떤 분이 제일 배가 많이 나오셨어요? 얘기해. 나도 알고 있으니까. 그죠? 내가 얘기했다는 얘기 하지 마. 알았어. 가긴 잘하는데 배가 너무 나오셨어. 그러면은, 뭘 향해서? 원점을 향해서 어떻게? 볼록, 이렇게. 저거, 거기다 그려. 이렇게. 귀여우시잖아. 아주 귀여우시고. 강의도 잘하시고. 꼭 얘기해 주세요. 강의 잘한다는 거. 배 나왔다는 얘기하면 큰일 나. 그죠? 나한테 또 전화 왔죠? 우하향, 우상향. 우하향. 원점을 향해서 어떻게? 볼록. 그럼 지대곡선이 다르겠죠? 그럼 작물 경제 활동에 따라 같다, 달라진다. 집약이 기울기가 급하죠. 조방이 완만하죠? 그럼 시장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지역일수록 집약적 농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나갈수록 조방 농업을 하고. 맞아요? 이렇게. 그 다음, 그 건강한 소의 동생이 알론소죠? 알론소야. 건강한 소의 동생이 알론소. 그러면 이제 그냥입니까? 알론소에 영향을 줍니까? 도시에 영향을 주는 거, 도시. 그래서 입지의 아버지라 그래요. 그렇죠? 왜요? 비옥도예요? 접근성이에요. 중요한 교통비를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제 획기적인 것을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건강한 소의 동생이 입찰지대 이론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입찰을 하는 거죠. 입찰지대 이론. 알론소께서. 자, 그림은 안 나왔지만은 아까 한계지대 곡선이 집약적이 안쪽에 있죠. 그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도시도.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지대가 있다. 그럼 도심에서 외곽으로 가겠다면 가파른 게 그냥요 더 집약적이에요. 완만한 게 조방적이죠. 그래서 띠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A 산업, B 산업, C 산업이 자 그냥입니까? 입찰을 합니까? 경매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낙찰 받잖아요. 그럼 가장 최소 금액, 최대 금액 하는 놈한테 낙찰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는데? 그러면 최소가 맞다, 최대가 맞다. 그러니까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놈이 오라는 얘기지. 너한테 낙찰시키는 거야. 그러면 지대 지불 능력이 그 의사가 최소, 최대. 맞아요? 얘는 최소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순영가도 최대를 높인 거죠. 그러면 봐봐. 지금 얘네들 세 개 중에서 얘가 지대가 제일 높죠? 그럼 너가 있지, 임마. 이렇게 하는 거야. 너 돈 내, 임마. 이렇게 하는 거야. 명동은 그냥이야. 땅값이 비싸. 장사가 잘 되지? 임대료도. 그럼 지불할 놈 있으면 네가 낙찰 받는 거야. 그러니까 A가 확 낙찰 받는 거지.
그럼 여기는 이제 여기가 B가 높지? 너가 입지해야 임마. 여기는 C가 이렇게 입지하는 거지. 그러면서 도시가 형성되는 거야. 그럼 안쪽은 그냥이야 상업지가 있어. 주거지가 있고 공업지가 있다는 거죠. 직주분리라는 거 아시죠?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것까지도 설명해 준 거죠. 그럼 요거를 연결했으니까 얘도 원점을 향해서 그냥이야 볼록해 우하향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우상향, 우하향.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한 거를 따라서 포락선. 이게 이 지대 곡선인데 포락선이 나오고 기울기라는 게 중요해요. 기울기는 제가 어떻게 됐어요? 서 있을수록 기울기가 크죠? 서 있는 정도예요. 그럼 봐봐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 기울기가 지대가 있고 도심에서 외곽이라면 자, 지대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은 똑같다고 봐봐요. 높이가 여기가 세죠? 명동은 조금만 나가도 그냥입니까? 직가락이 셉니까? 근데 저기 농사 짓는 데는 그 차이가 없죠? 이 기울기가 크고 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울기는 오른쪽에 따라서 교사 그냥이야 교통비가 올라가. 토지 사용량이 내려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계 교통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토지의 사용량이 내려간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갑니다. 입차지대 갑니다. 2차제는 알론소께서 얘기하셨고 누구네 이론을 따왔어요. 티넨의 도시공간에 적용했죠. 세 번째, 최소야 최대 순역가야. 최소야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토지가 할당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4번에 가시면은 어떻게 돼요? 자, 이것도 3번을 보시면은 이 지대라는 건 다 그냥요 초과이윤이에요. 그러면 지대는 커지고 여기서 지대는 기업주가 정상이윤은 먹어야 되죠. 그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를 초과이윤을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4번도 토지용자 입장에서는 지대가 해당 토지에 대해서 최소 최대 지불 능력 용의액이라고 할 수 있죠. 자, 5번의 별표. 단위 면적당 토지에 대해서 토지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 최대.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그냥이야 임대료를 많이 내. 그러면 자기가 더 처먹는 걸 포기하지? 그럼 정상인이 제로, 초과인이 제로. 초과인이 제로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울기는 따라서 교사. 자, 밑에 박스에 무슨 비가 올라가? 교통비가 올라가고 토지 사용량이 내려가죠. 그래서 1번에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입차에 대해서 가장 여러 가지 지대 중에서 높은 부분을 연결한 게 포락선이고, 자, 그냥이야 교통비가 올라가. 따라서 운송비, 수송비 그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물의 단위당 운송비를 토지 이용자의 사용량을 나눈다고 하면 나왔었어요. 그래요? 어머, 끝난 줄 알았더니 마샬이네가 또 있네 밑에. 따라서 마샬. 별내가 다 나와. 그죠? 마샬에 무슨 지대? 준지대가 있죠. 찾았습니까? 요거는 자 밑에 마샬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해요. 마샬, 준지대. 자, 준한다는 건 그냥이야 지대에 준한다는 얘기야. 그럼 토지예요? 인간이 만든 기계예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마샬은 준지대를 얘기를 해요. 준지대가 안 나오다가 그러니까 최근의 경향이 출제원이 옛날 걸 뺏겨요? 최근 걸 뺏겨요? 그러니까 준지대가 나오니까 내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마샬은 무슨 지대? 지대야 지대에 준해. 그럼 토지가 아니죠?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 따위예요. 농기구 같은 거 빌려주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그냥이야 초과인이 생겨. 그럼 얘도 지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생기니까 지대로 가자. 그래서 준지대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기계라는 건 나중에 소멸될 수도 있죠. 단기에만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정생산 요소가 단기에만 발생하지 장기엔 소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 지대가 계속 생겨? 일시적으로 생겨? 일시적이죠. 그런가요? 그러면은 영구적이 나와야 돼? 일시적이 나와야 돼? 장기적이 나와야 돼? 단기적이 나와야 돼? 단기적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읽어볼게요. 지대야? 준지대야? 토지야? 기계야? 왜? 이 기계도 빌려주니까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단기에만 나타나는 거지. 생산 요소가 계속된다. 그러면 고정 생산 요소가 장기에 단기에.
장기는 사라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농기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냥 소멸될 수도 있어요. 비용이 나가죠. 그 고정 생산 요소가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토지는 감가가 안 되잖아요. 토지는 계속적으로 생길 수 있죠. 그다음에 3번에 가시면은 이 공급량이 그 단기적으로 변동한다, 변동하지가 않는다. 그러면 공급이 경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요에 따라서도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47페이지 가시면 또 파레토라는 애가 있어요. 별애가 다 있어. 파레토 47. 찾으셨어? 네, 왜냐면 얘가 탄력성과도 관련이 되거든요. 탄력성 높고 작년에 파레토 지대가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을 바꿔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그걸 보는데 들어보세요. 자, 얘는 파레토예요. 파레토는 경제지대를 얘기합니다. 그럼 아직 안 나왔지만은 아까 준지대는 그냥 했어요. 인간이 만든 기계였어요. 기계도 초과이 생기죠. 그러니까 주대에 준한다는 거. 중부동산하고 똑같아요. 자, 자동차는 원래 부동산이 아니야. 아니지만 공시수학을 갖추잖아요. 그러니까 유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기구도 어느 정도 초과인에 대한 임대료가 나오니까 지대에 준해서 준지대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거는 토지에 씁니다. 어디에 쓴다? 그럼 토지는 그냥이야 영구적으로 나와. 일시적이 아니죠. 그럼 단기와 장기를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경제지대라는 얘기를 탄생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작년에 나왔었는데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할게요. 자,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강의일 거예요. 긴장하시고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인데, 자, 우리가 생산의 3요소가 노동, 토지, 자본이 있죠. 그러면 토지와 노동을 생산하게 되면은 그냥이야 거의 대가를 받죠. 맞아요? 토지는 지대를 받죠. 그래서 경제지대가 나온 게 된 거예요. 노동은 그냥입니까? 임금을 받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한 게 있는데 수입이 갑니다. 갑돌이가 가라는 용도로 토지를 공급해요. 근데 용도는 그냥요 다양해요.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다라는 용도로 쓰게 되면은 지대를 80만 원 받는데 얘가 100만 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냥입니까? 가로 옮깁니까? 옮겨서 가로 이용해서 지대를 받는 거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전체 수입이 100만 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80만 원이 따라서 전용 수입이라 그래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80만 원을 빼면 20만 원이죠. 그러면 그냥이야 더 받아. 어머, 더 처먹었네. 이걸 따라서 경제지대. 이거 경제지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맞나요? 그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입이 무슨 수입이고? 더 받는 것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포기하고 갔기 때문에 기회비용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47페이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봐요. 아까 80만 원 받은 게 무슨 수입? 전용 수입.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얘는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고 현재 용도에 계속 사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보수죠. 80만 원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그냥이야 20만 원을 더 받았어. 그게 뭐니? 경제지대죠. 그러면 생산요소 소유자에게 전용 수입을 초과해서 100만 원에서 80만 원을 뺀 거죠. 그게 이제 생산자 잉여 부분이라 그래요. 그럼 무슨 지대다? 경제지대라는 거죠. 맞아요? 넘기시면은 박스가 하나 보이시죠? 그 총수입에다가 100만 원이라고 적어보세요. 그 전용 수입에다가 80만 원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럼 얼마를 더 먹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대예요? 초과이익이라는 거죠. 토지도 초과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갈게. 밑에 가시면은 탄력성에 따라 틀려져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자, 노동에는 임금을 받아요. 박찬호 선수 아시죠? 그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 스카우트해서 가게 되면은 연봉을 100억을 받았어요. 100억을 준대요. 근데 얘가 지금 딱 꼬시는 게 어떤 교사를 해서 중학교에서 감독을 하게 되면 연봉을 1억 준대. 그럼 1억 받겠어? 100억 받겠어? 정말?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얘랑 똑같은 동기가 똑같이 받는 게 그냥이야 전용 수입이야. 더 받는 게. 그럼 100억에서 1억을 빼봐. 뭐 어려워? 계산기 있어야 돼? 99억이 경제지대라는 거야. 그냥이야 더 먹어. 더 먹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희소성이 강하다는 거죠. 박찬호 선수가 다 1000명 돼요? 딱 하나씩 희소성 있지? 얘기해봐요. 그냥이야 공급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틀어진다는 거예요. 희소성이 강할수록 비탈로 쪽일수록 더 처먹는 거죠. 처먹는 건 얘기 안 할게요, 제가. 그래서 저도 내가 항상 강의 들어올 때 강의를 잘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촐랑촐랑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EBS 강의할 때는 제 목소리 깔거든요. 전용 수입은 뭐 그러면서 가요. 근데 내 성격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점잖게 할까? 나중에 갈게 그냥. 이게 얼마 처먹어? 그럼 얼마를 더 처먹는 거야? 99을 처먹는 거지. 그게 경제지대라는 거야. 좀 조심하게 가야겠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겠네. 자, 가격. 학개론 개론 시작. 그럼 가격과 양이 있어요. 그럼 토지에 대한 임대 공급성과 토지에 대한 수요 곡선이 있으면은 자 여기에 가격 곱하기 수량인데 만약에 500원짜리 빵을 10개를 사셨어요. 그럼 얼마를 지불하시겠어요? 5,000원이 총 수입이 되는 거예요. 면적이. 맞아요? 그러면은 이 칠판 주개를 만들 때 그냥입니까? 생산비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1,000원이 들어갔다면 최소한 1,000원을 먹어야 돼요. 요 공급곡선 밑에 부분을 경제학에서는 요거를 생산비를 얘기를 해요. 그럼 그냥이야 누구나 받을 수 있어. 전용 수입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내가 1,500원을 받았어요. 어머, 그냥이야 500원을 더 받았어. 이게 경제지대네. 그냥이야 더 처먹었어. 초과이익이네. 그래서 생산자 잉여. 이게 생산자 잉여거든요, 이게. 경제학에서는. 맞아요? 그럼 이걸 더 먹으려면 공급하기가 더 희소성이 강해야 되거든요. 경제적. 맞나? 그럼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탄력성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박지성 선수는 그냥이야 공급하기가 어려워. 희소성이 크네. 그럼 다 커지는 거야. 희소성이 크면 더 맞는 거지. 99억을. 그러면 얘가 공급하기가 쉬워 어려워. 그럼 이게 어려우면 이게 봐봐. 여기 움직이는 거야 이게. 공급의 탄력성. 저 시계 봐봐. 그냥이야 여기 시계 중간이 있지. 잘 봐봐. 저 잘해야 돼 저거. 그러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겠지. 연구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파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냥 공급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더 받죠, 더 받아.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공급이 쉬울수록 어려울수록 더 경제지대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박찬호. 얘 많아, 희소성이 커. 공급하기 쉬워, 어려워. 어려울수록 더 받는 거죠. 그럼 저 시계바늘이 가파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경제지대가 많아지고 전용 수입이 작아지는 거야. 그런데 파레토는 박찬호 선수를 얘기했어? 토지를 얘기했어? 토지를 얘기했죠. 맞아요? 토지는 그냥이야 공급하기가 전혀 어려워.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틀어적이죠? 그럼 100%다 경제지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이야 공급의 탄력성과 관련돼. 왜? 생산 요소를 공급하니까. 그러면 1번 탄력적이라는 것은 희소성이 약하죠. 그러면 전용 수입이 더 커지고 비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이야 공급하기가 어려워. 그럼 저기 시계바늘 봐봐. 더 가파라지지 시계바늘이? 이 시계. 저거 봐봐. 여기 이게 균형이고. 이 시계바늘이 이렇게 가잖아. 이 가파를수록 더 많아진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완전히 서 있어. 그냥이야 완전 비틀어적이야. 그게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공급이 쉽다, 어렵다. 그럼 100%다 경제제도 보자는 파레토의 이론이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랍니다. 그죠? 근데 100%다 전용 수입이 될 수 있죠. 그때는 공급하기가 완전히 쉬우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탄력성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가 바꿨다면 올해는 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봐봐. 다시 어디다 흥분하다 왔어?
73페이지 하다 왔지? 5페이지. 알았어, 마샬 하다 왔어. 그러면 얘랑 비교하겠죠. 마샬은 토지예요? 인간이 만든 기계예요? 그래요? 그럼 경제지대예요? 준지대예요? 지대에 준한다는 얘기죠. 기계도 임대료를 받으니까 초과이익이 생기니까. 맞아? 근데 영구적으로 생길까? 일시적으로 생길까? 장기, 단기. 얘랑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대학교 1학년 때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여성분이 오양마살을 줬어요. 오양마살 알아? 오양마살? 오래된 거야. 20년 넘은 거. 오양마살 줬어. 그 마살 줬는데 유효기간이 지났어. 그 먹고 난 체했어. 그냥 야 헤어졌어. 길게 만나 짧게 만나. 뭘 준 그녀와? 마살 준 그녀와. 마살 준 그녀가 어떻게 만났어? 짧게 만나는 거죠. 자, 초라하다 야. 그 마살 나오면 뭐? 어떻게 만났어? 짧게 만났어, 짧게. 이게 가장 유력해요.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73페이지로 가자. 아이고 힘들어. 걔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진짜 74페이지. 찾았어요? 74페이지 들어갑니다. 아이씨, 중개사법이나 할 걸. 아이, 개놈이. 찾았어요? 뭐 아는 걸 해야지 아는 거 모르는 거 하다 보니까 됐죠? 74페이지. 어머, 이제 그냥이야 도시야. 도시가 형성된 거죠. 아까 그 입지의 아버지 알아? 누구였죠? 튀넨. 그 튀넨이 또 영향을 준 거예요. 입지의 아버지께서. 그래서 튀넨을 따온 거죠. 들어갑니다. 자, 아까 튀넨 기억하시죠? 자, 튀넨은 그냥요 수송비를 강조했어요. 비옥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도시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안쪽일수록 그냥이야 지대가 높아. 나갈수록요 낮고. 그러면 얘는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똑같죠. 교통의 발달은 고려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안쪽일수록 수송비가 절약되니까 지대가 높아진다는 거죠.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죠. 도시이론에. 그래서 도시가 그냥입니까? 만들어집니까? 공간이 생기면서 점점 발달이 된다는 거죠. 발달.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버제스 있어요? 무슨 이론? 동심원 이론. 그래서 버제스가 동심원 이론을 얘기했어요. 어머! 이것도 원이죠? 이게 따라온 거야. 다음에 동심원. 그래서 딱 찜 찍고 같이 원을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도시가 성장하는 거지. 그러면서 얘가 그 1925년 우리가 시카고 대학의 이제 사회학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생태학적이라는 게 있죠. 생태학 동그라미. 그래서 아까 침입하고 뭐 천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따로 생태학. 생태학이라는 자체 도시 생태학적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어느 애들이 그냥요 들어가요. 이게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도 생물처럼 그 환경과의 관계에서 연구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박스 보시면 중심 업무 지구라는 게 있죠. 자, 중심 업무지대. 자, 여기 이제 CBD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 자, 예인을 따왔기 때문에, 자, 집약적인 안쪽의 도심, 이게 핵인데, 단핵인데요. 도시예요, 도시. 그러면은, 여기가 서울로 친다면, 명동이라면, 명동은 그냥이야, 시청도 있어. 시청만 있어, 백화점도 있어. 회사들도 많네? 그 모든 업무시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이야, 위치가 좋아. 그러면 지대가 낮아, 높아? 따라서 접근성. 여기 따온 거죠. 접근성. 접근성이 좋고, 인구 밀도가 높죠. 근데, 공장이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튀어나간다 그래서, 따라서 천이. 옮길 천자. 전이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천이하고 전이도 나오지만은 점이라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밑에 해설에 점이지대를 좀 넣어봤어요. 밑에. 찾았나? 그럼 CBD에서는 불량한 주거지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그냥이야 공장이 튀어나가서 공장지대가 생기는 거죠. 내치게. 그럼 공장이 있으면 옆에는 그냥입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 불량 주거지대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소득이 낮으니까 집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공장 옆에서 일을 하면서 불량한 주거지역에 슬럼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조금 돈이 생기면 주거지역으로 바꾸죠. 그러면 저소득 주거지역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소득은 안쪽은 그냥입니까? 지금 환경이 안 좋습니까? 그럼 당연히 저소득 옆에 튀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통근자지대라는 것은 아까 직주분리 아시죠? 직장은 그냥입니까? 도심에 둡니까? 왜? 땅값이 비싸니까. 주거지역이 그냥 외곽으로 나가. 그래서 신문지상이 많이 나오는 게 지금 강남의 집값이 비싸죠? 그냥요 수도권으로 나가. 왜? 싸니까. 통근자에 대한 위성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 얘는 중심 업무지구에 중이 있죠. 그다음에 전, 그다음에 저, 고, 통. 그래서 따라서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개론이 버거워요. 버제스. 찾으셨어?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암기 기법이 중전이죠. 아니 남의만 하지 말고 그냥이야 저고통이야. 저가 누구지? 저소득이에요. 저소득이 점이 옆에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그냥이야 여기서 일을 하려고 그래.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적성 양호하고. 근데 고소득 측은 그냥이야 환경이 안 좋아. 떨어져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쪽으로 갈수록 지대 접근성 인구 밀도는 많아지죠. 근데 안쪽으로 갈수록 그냥이야 이게 불량한 주거야. 환경이 안 좋아. 그럼 안쪽으로 갈수록 그냥이야 질병 문제가 많아져. 빈곤 문제가 많아지죠. 하실 수 있겠어? 그러면 도시생태학적 친이과 천이, 그 다음에 동심원, 그 다음에 누구 이론을 따왔어? 튀네이 이론을 따왔죠. 그래요? 그럼 버제스가 먼저예요? 튀네이 먼저야? 튀네이 농촌을 도시에 영향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도시는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접근성이 그냥이다. 지대 인구 밀도가 높다. 범죄, 빈곤, 질병도 문제가 증가하죠. 자, 저소득층이 중요합니다. 그럼 저소득층일수록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고용기회가 많은. 그냥 있어요? 점이 옆에 있어요. 옆에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서 고용이 많은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주거지를 선정하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하실 때 두 번째로 가는데 선형이라는 게 있죠. 자, 선형이 생긴 거는 아까 이 동심원은 그냥입니까? 교통의 발달을 고려 안 했습니까? 다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차를 갖고 오셨으면 그 방향에 따라서 그냥이야 교통이 다 달라요. 근데 얘는 교통 발달선을 얘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선형이라는 게 나와요. 이 선형은 들어갑니다. 자, 이 선형은 호이트라는 학자가 얘기해요. 누가 얘기한다? 호이트. 자, 이 선형이 이제 1939년에 생기면서 이 선자가 부채선자야. 그다음에 선풍기. 얘를 봐봐. 얘 잘 봐봐. 이 선자가 부채선자지? 그 선풍기의 저 날이 부채를 핀 모양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에 부채꼴. 부채꼴이란 부채꼴. 그 부채꼴만큼 이 부채꼴이 교통축이 되는 거예요. 교통축. 교통축, 그 다음에 교통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 CBD에서 우리가 그냥이야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 그 부채 요 선처럼 부채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소득층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교통축에 멀리 쓰려고 그래요? 가까이 쓰려고 그래요? 가까이 쓰려고 하죠. 맞나요? 자, 아까 제가 분명히 했지만, 아까 제가 그 재택 강의나 실무 강의 하는데, 요즘 그냥입니까? 새 아파트가 인기입니까? 새 아파트와 헌 아파트의 차이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교통이 중요합니까? 이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을까? 교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요. 특히 여러분들이 그 동탄역이라고 들어오셨어요? SIT? 거기에서 차이 나는 거에 2억, 3억씩 차이 나요. 그럼 그냥이야 교통이 중요해. 그럼 얘는 멀리 쓰려고 그래? 가까이 쓰려고 그래? 그럼 땅값이 어떻게 돼? 높죠. 그러면 소득도 그냥이다 관련이 된다. 관련이 되는 거죠. 지대 지분에 따라서 이 입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얘는 고소득층일수록 우리가 교통축에 멀리 있으려고 한다, 가까이 있지 않다. 그러면 소득과도 관련이 되면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은 그냥이야 교통하고 멀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주거분리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그냥이야 교통에 따라 나눠한 거죠. 이게 현실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 내가 지금 실무 강의하고 있는 거야. 아까 그냥이야 신축에 따라서 달라져. 그래서 주거분리가 되는 거고 그냥이야 교통도 중요해. 교통도 중요해요. 교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계속 투자를 얘기하는데 신분당선에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 신분당선만 뚫리게 되면 2배가 뛰어요. 그만큼 그냥이다 교통이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선형이 부채선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 다음에 부채 들고 호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호이트 나오면 뭐 찾아? 부채 찾으셔야 돼요. 교통주 교통망. 그렇죠? 그럼 찾아볼까? 그지? 갈게. 그럼 성형은 유사한 계층끼리 거주 지역의 성형으로 형성되면서 그냥이야 부채꼴 찾아. 일본에 어디 있어? 메뉴 있지? 잘 찾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통망 찾아. 있어? 이 2개 나오면 그냥이야 이거 호이트야. 동그라미 2번도 교통축 있죠? 부채꼴라 교통망 나오면 다 호이트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내용이 1번 키포인트지. 자, 이 고소득층들은 이 교통망과 멀리 가까이 소득과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주택 가격 지불 능력이 도시 주거공간 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소득과도 관련이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고급이 도심적 가족에서 양호한 곳에 교통노선 축에 가까이 입지하고 저급이 반대로 입지 않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참 재밌어요. 지금 현 상황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발전하면서 1945년에 자 도심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6.25 사변 터지고 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종로에 백화점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그냥이야 도심이 하나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그냥이야 신도시가 만들어져. 강남이 생기면서 거기 또 백화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심이 하나다, 여러 개다. 다 핵심. 핵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핵심은 다른 애들은 딱 유일하게 한 명씩만 얘기했어요. 근데 얘는 2명 얘기했죠? 누구하고? 해리스하고 울만. 그러면 2명 나오면 누구 찍어? 다 찍으셔야 돼요. 알았어요? 다른 것들은 그냥이야 단핵이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려워, 힘들어, 그지? 다핵, 그러지? 자꾸 쳐다보는 건 여러분들이 상태를 지금 보는 거예요. 단핵, 다핵. 아시겠죠, 그죠? 그럼 옛날엔 소도시였죠? 이제 대도시로 가고. 그냥입니까? 옛날에는 오래된 도시입니까? 이제 신도시로 가겠죠? 핵이 하나다, 여러 개다. 그러니까 도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도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중요한 게 어디가 포인트냐면 핵의 성립 요인이라는 게 있죠. 유사업종이라는 게 있어요. 유사업종은 같은 업종이에요. 동종이라고도 나옵니다. 동종은 같은 종류예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유사활동입니까? 그럼 유사활동끼리는 흩어져 있어야 돼요? 모여 있어야 돼요? 집적이 맞아요. 집적도 맞고 집중도 맞고 입지적 비양립이에요? 양립이에요? 양립성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종류를 본다면 상호 편익을 주는 소매업종 같은 경우는 그냥 있어요? 뭉쳐 있어야 돼요. 그럼 서로 같이 존재할 수 있죠. 그게 같이 존재한다는 게 양립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은 똑같은 업종이에요? 다른 업종? 자, 여러분들 주택과 공장은 똑같아? 달라? 그럼 같이 있으면 난리 나겠네. 충돌이 되잖아. 그러면 다른 업종은 그냥 흩어져야 돼. 분산해야 되죠. 그래서 이종 업종은 그냥이야 다른 업종이야. 그러면 모여야 돼? 흩어져야 돼? 분산이 맞죠. 그럼 입지적 양립이야? 비양립이야? 비양립. 그러면 이거는 양립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같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양립은 같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유사활동 동종은 그냥이야 집적이 맞아. 비양립, 양립 같이 존재하고 이종은 동종이 아니지. 분산이 맞지. 입지적 비양립 같이 존재할 수 없다. 특정 위치나 특정 시설의 필요성은 물이 필요한 공장은 그냥 물 근처에 있어야 돼.
수송비가 중요한 공장은 도로 근처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네들끼리 특정 위치에 특정 시설을 필요성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명동은 땅값이 비싸지? 그럼 가장 지불 능력이 높은 애가 입지하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러면 잘 할게요. 시험 문제, 생태학적 침입천이 나오면 그냥이야 버제스의 동심원이야. 생태학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생태학을 나오면 호이트야 버제스야. 버제스 찍으셔야 돼요. 맞아요? 그럼 따라봐. 버스 타고 동심 찾아 생태계로. 그럼 생태학 나오면 버스 타고 동심 찾아가 나와야 돼. 근데 버스가 누구야? 동심 찾아라는 동심원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저소득은 점이 옆에 있죠. 그럼 그냥야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 쪽으로 가려고 그러죠. 접근성이 양호한. 그래요? 그럼 안쪽으로 갈수록 지대 접근성 인구 물대는 높죠. 근데 여기는 불량 주거지다 보니까 환경이 좋아 안 좋아? 번제, 빈곤, 질병 문제가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고소득은 그냥야 나가 있어. 그럼 점이 있는 옆에 있지만 고소득 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부채 들고 어떻게? 아니 그거 잘해. 부채 들고 이게 나와야지. 그럼 호이트 나오면 그냥야 부채 찾아. 교통축 찾아야지. 맞아요? 그럼 고소층들이 얘네 교통축에 멀리 쓰려고 그래? 가까이 쓰려고 그래? 그 지대 지분이 높지? 적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한다는 거죠. 소득과도 관련이 된다 없다? 안 된다. 돼 있고. 해리수월만 나오면 단액이야 다액이야? 어떻게 알았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자 동정은 그냥야 모여 있어야 돼. 다른 놈들은 분리돼야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고집이 세요. 따라서 이분 똥집이 세다. 그럼 이종은 분산, 동종은 집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또 강사만 신났어 아주 그냥. 좀 쉬었다가 갈게요.